온라인 게임 규제도 제가 왜 예고된 규제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이게 사실 온라인 게임 자체가 지난 8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IT 업종들에 대해서 월급을 비교를 해보면요, IT 업종들이 받는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게 통제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니, 개방을 하면서도 왜 통제를 하지? 이게 이제 중국식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중심의 이 기본적인 정책 노선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개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이 정책 이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 개의 중심은 경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체제 붕괴 없이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많은 인민들을 끌고 갈 수 있고, 그게 그 명분에 인해서 중국이 공산당의 명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즉 경제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뭐냐면 개혁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축, 또 두 개의 기본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 네 개 사상의 견지입니다. 뭐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 네 가지 사상의 견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주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간 것들이죠. 즉 개혁 개방을 해야 되면서도 공산당의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한 필요에서 경제 성장을 발전하여 나오면서 필요할 때 이러한 개방과 그다음에 통제, 네 가지 사상의 기본, 네 가지 사상의 견지라는 이 두 가지 이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 원천적인 목적은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의 공산당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가시면 CCTV 카메라가 최소한 뭐 좀 대도시를 가시면 나를 비추는 게 한 5개는 될 겁니다. 지금 한 2억 개가 넘어갔죠. 전 세계 CCTV 깔린 것 중에서 한 70%가 다 중국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더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 감시 통제, 그다음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범죄 예방. 그러니까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가시면 그 지하철 타시면 이게 짐을 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뭐 지하철 타는데 통과시켜야 되냐. 근데 중국은 여러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은 민족이 있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 예방 차원도 첫 번째, 인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빨리 찾아내는. 그래서 뭐 도시 봉쇄도 있지만 이 중국 공안들이 쓰고 있는 이런 AI 이 안경 같은 게 써도 저 사람이 열 체크가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제 코로나 확산의 방지 목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국가 체제 분리, 뭐 독립, 붕괴, 그러니까 이것을 도모하는 사람이나 이런 단체들을 감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신장 위구르라든지 티베트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문제 핵심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거기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왜 감시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답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규제마다 속내와 목적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 즉,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노이즈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명분이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를 덮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가 이 중산층의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민심 전환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일반 중산층들은 다 지지를 한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젊은이들, 그게 학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이 시진핑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중국 말처럼 내년 3년임을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한번 뭐 좀 예를 든다라면 예를 들면 뭐 빅테크 기업들은 또 그럴 수 있는데 뭐 사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속내의 목적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권력을 좀 제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나 데이터의 비대칭성. 그래서 이 지금 중국이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 간 기업들 좀 본토 회귀하라고 성장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장기화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예를 들면 그건 사교육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규제가 예견된 규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테크 기업 규제, 뭐 사교육 규제,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근거와 좀 사례를 좀 들어본다라면 이 시진핑이 쓴 국정 운영을 말하다라는 책 제3권에 보시면 349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 사교육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초에 나온 책인데요. 뭐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테크, 뭐 데이터 보안 이슈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교육 규제의 그 목적 속내는 저는 크게 뭐 한 3가지로 정리로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결국 3년임을 위한 명분을 주는 효과. 제가 앞에서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내부에서 지금 물론 우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노이즈가 매우 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지만 지금 노이즈나 지금 3년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빈부나 교육 격차, 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에서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육 부담 완화겠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 문제, 그러면 당연한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는 이 소비의 재분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쌍순환 부분에서 내수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비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예견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제가 좀 이따 잠시 또 앞으로의 분야나 이런 것도 뭐 다가올 규제는 어떤 게 있냐라는 설명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온라인 게임 규제도 제가 왜 예고된 규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사실 온라인 게임 자체가 이게 뭐 지난 8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2019년 10월에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한 관리 방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일종의 게임 셧다운지죠. 그때는 매일 1.5시간, 주말에 3시간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금, 토, 일, 그다음에 연휴 때 저녁 1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여러분, 중국의 이 청소년 중독 비율이요, 한 10%가 넘는다고, 2018년 기준. 아마 19년도 더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 6% 정도가 되는데 심각하다는 것들이죠. 그런 데다가 텐센트가 지금 올 1분기 이 매출에서 청소년 게임 매출 비중이 보면 6%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 컨퍼런스 콜에서도 사실 그 제가 들을 때도 이 규제에 대한 것을 이미 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보는 중국식 규제가 어떤 하나의 그를 뭐 기업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테크 기업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 우리가 알리바바나 뭐 디디 출신이나 뭐 텐센트나 정말 중국의 뭐 이 플랫폼의 거대 공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젊은 친구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그 꿈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생태계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마윈이 젊은 세대들한테 무조건 열심히 해란 말만 요구를 하고 거기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테크 기업들 규제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스타트업을 키워야 됩니다. 스타트업을 키우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고학력의 실업률을 우리가 지금 제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또 혁신의 성장에서 스타트업에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스타트업을 계속 지원했는데 중국의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 기업 규제를 통해서 좀 더 공평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이후에 지금 중국 젊은 세대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IT 업종들에 대해서 월급을 비교를 해보면요. IT 업종들이 받는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많은 젊은 친구를 만나보면 시진핑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 중국에서 뭐 국뽕, 뭐 애국 마케팅 거의 뭐 국산을 이용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더 이제 지지를 하게 됐고 사교육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뭐 중산층뿐만 아니라 정말 못 사는 중국의 뭐 4, 5억 명의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일렬히 지지를 하죠. 한 개의 테크 기업, 우리가 뭐 몇 개의 사교육 플랫폼 기업들을 잡아서 더 많은 민심을 넣는 게 지지를 받는 게 시진핑 주석 혹은 공산당 입장에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거지만 규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다음에 나온 규제가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서열 문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학별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테크 기업들 혹은 기본 자본금 규모 대비 얼마 이상 기업들은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졸업자 이상을 몇 명 이상 뽑아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제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발언들,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혹은 법인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조금 이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이 리스크 맵을 하나 좀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리스크,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운영 리스크, 중국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 신용 리스크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믿을 만하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 기업들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기업의 리스크 맵을 그리고 리스크 맵을 그릴 때 절대 혼자 그리지 마시고 이 중국 측 파트너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앉아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공유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더 중국의 이런 신용 리스크나 시장 리스크나 비장 리스크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공유하는 것들, 다음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감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비즈니스 리스크 맵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뭐 만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중국 사업을 할 때 이 에고 네트워크를 좀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잘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RE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Red 에고 네트워크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못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위챗이 있잖아요. 그럼 위챗에 있는 그룹방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맞추는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REN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중국 비즈니스 업무상의 중국인들의 관계인의 연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그러면 나와 교류가 잦은 중국인이 서로 간에 나를 빼고 서로 간에도 친밀하다면 이 REN의 이 밀도가 높은 것이고요. 반대로 나와 친하는데 나는 다 중국 친구가 친해요. 근데 서로는 서로가 잘 몰라요. 그럼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리의 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중국 사업의 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시, 나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에서 벗어나서 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중국 지금 이 테크, IT 사회에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아리엔도 지역별 아리엔은 밀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경에 있는 나의 관계인 중국 사람들, 비즈니스인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더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룹핑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역별로도 감정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 시장 특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으로 만약 여러분 업종이 화장품이든 혹은 뭐 소재 부품 장비든 그러니까 업종별로 만들어진 그룹핑, 이 아리에는 밀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동종 어깨끼는 정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리의 밀도를 낮을수록 다양한 업종별 정보와 시장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보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업종도 자본 기술 집약형 기업들은 중국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 탈중국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중국에 근데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리안의 그 중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분들이 혹은 업종에 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 공산당이 보는 방향에 맞는 업종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맵을 기반을 해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작정 지금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B2C보다는 B2B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가 핵심인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여러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간절하게 지금 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숫자만 많아서 우리 중국 반도체 굴기가 막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5만 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건 반 이상 다 헛수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 예를 든다면 지금 뭐 비아디 반도체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규제를 하는 목적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디디 출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영향을 가지만 앞으로 디지털 경제, 중국이 전체 지금 디지털 경제가 한 36% 정도 차지하는데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거 전통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걔는 플랫폼 기업들로 시작됐었죠. 걔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여러 예측하는데 진짜 이 기업들을 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과거와 다른 세장 경제가라고 이야기하는 공산당 이 세장 안에서 놀아,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이념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세장 경제, 그러니까 좀 이 무한의 이 세장에서 놀아야 된다.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중국 정부가 이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데 중국 안에서만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글로벌화 나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금은 시점이 3년으로 가게 하는 그런 민감한 중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드라마틱하게 조금 합쳐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변화와 규제 속에서 다시 이 테크 기업들, 이런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디디 주식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